여러분, 오늘 배우자와 몇 마디나 나누셨습니까? 밥 먹었어? 어디가? 몇 시에 와? 이게 전부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가정의학과와 내과를 오가며 20년 넘게 60대, 70대 부부 환자분들을 만나온 최태현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 상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 혈압, 뇌 건강, 그리고 남은 인생 전체와 직결된 의학적 사실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부 사이의 차가운 침묵과 진심 어린 대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우리 몸에 더 위험할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침묵이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부부 847쌍을 무려 7년에 걸쳐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부간 진정한 소통이 단절된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3배 높아졌습니다. 우울증 발생률은 3.1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하루 한갑 흡연보다 더 높은 위험 수치입니다. 담배는 끊으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와의 단절은 어떻게 끊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의학적으로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핵심 원칙과 마지막에 보너스 하나. 이것만 실천하시면 부부관계도 건강도 함께 달라집니다. 40분만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2024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우리나라 부부의 68.7%가 하루 평균 의미 있는 대화를 12분 미만 나눈다는 결과였습니다. 12분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평균 3시간 47분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는 12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머니도, 그 어머니의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삼키고 외로워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잠들었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든 내색 한번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꺼내고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몸도 반응합니다. 우리 몸에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르몬은 배우자와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상승합니다.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서 혈관이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47.3%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노년내과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소통 단절이 3년 이상 지속된 경우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정상적으로 소통하는 부부보다 1.8배 빨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부 사이가 오래 단절되면 치매가 더 빨리 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인천에 사시는 홍미선 씨, 올해 69세이신데요. 30년 넘게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제 눈을 보고 말을 건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백 쌍의 부부 중 절반 이상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60대 이상 부부 301일상을 대상으로 8주간 부부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의 혈압이 평균 7.3mg/mHg 낮아졌습니다. 수면의 질은 34.7% 향상됐습니다. 우울 점수는 41.2% 감소했습니다. 약한 알 먹지 않고 돈 한 푼 쓰지 않고 오직 부부 사이의 소통을 바꿨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원칙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5가지 일상 습관입니다. 첫째, 아침마다 배우자를 3분간 안아주십시오. 3분이요? 너무 길다고요? 아닙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포옹을 20초 이상 지속하면 옥시토신 분비량이 2.7배 증가합니다. 3분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말없이 그냥 안아주셔도 됩니다. 거기에 잘 잤어? 오늘도 수고할 거야. 한마디만 더 하시면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박정수
김명숙 씨, 64세이신데요. 퇴직 간호사 출신이십니다. 이분이 남편에게 매일 아침 3분 포옹을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뭐 이런 걸 다 하냐며 쑥스러워 했대요. 그런데 2주쯤 지나자 남편이 먼저 팔을 벌리더랍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남편 얼굴이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부드러워졌어요. 하루 종일 덜 다투게 되고 저녁 밥상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포옹은 사치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행위입니다. 비싼 보약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둘째, 배우자가 말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짧은 반응 하나가 배우자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질병관리청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의 진정한 경청이 있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삶의 만족도가 2.1배 높았습니다. 경청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것은 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건 마음을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셋째, 하루에 3번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밥이 맛있다, 고마워. 집이 참 깨끗하네, 수고했어. 오늘도 고생 많았어. 이 한마디들이 배우자의 하루를 바꿉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감사 표현 3번, 2주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오태진 씨 71세이신데요. 이분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연함이 배우자를 얼마나 외롭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딱 2주 동안 하루 3번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분이 어느 날 저녁에 이분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좋아?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들어본 말이었다고 합니다. 넷째, 일상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을 자주 하십시오. 지나가다 어깨를 쓰다듬고 텔레비전 보다가 손을 잡고 식사 후 등을 토닥여 주십시오. 이 작은 접촉들이 배우자에게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8회 이상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는 부부는 코르티솔 수치가 23.4% 낮았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다섯째, 작은 선물을 자주 하십시오. 비싼 것이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빵 하나, 과일 한 봉지, 꽃 한 송이면 충분합니다. 지나가다 이거 보고 생각났어. 이 한마디와 함께요. 3,000원짜리 최고의 건강보험입니다. 이것이 일상의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핵심 원칙 기억하시죠? 아침 포옹, 경청, 감사 표현, 가벼운 스킨십, 작은 선물.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부부관계와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원칙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부부 사이의 진정한 친밀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 대부분이 배우자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모르십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도 그 윗세대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공동 연구팀이 60대 이상 부부 523쌍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결과가 가슴 아팠습니다. 여성 응답자의 72.8%가 부부관계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분들 중 83%가 이 사실을 배우자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참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표현하는 방법 자체를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성분들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힘과 속도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으시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연구팀의 여성 감각 신경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신경 말단은 남성보다 감각 밀도가 2.7배 높습니다. 같은 자극이라도 여성은 훨씬 강하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극은 쾌감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감과 통증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세게 나오면 손이 아픕니다. 부드럽게 흘러야 손을 편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이것이 의학적으로 검증된 원칙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강용철 씨 남편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40년 동안 아내를 위한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내한테 불편함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분이 방법을 바꾸신 후 아내분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여보, 오늘은 정말 좋았어. 결혼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과정을 즐기시는 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특정 결과에 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오히려 관계를 망칩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결과 지향적인 부부보다 과정을 함께 즐기는 부부의 관계 만족도가 2.4배 높았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즐기십시오. 서로의 호흡을 느끼십시오. 배우자의 표정을 바라보십시오.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세 번째, 반드시 대화하십시오. 지금 기분이 어때? 이게 좋아? 더 부드럽게 할까? 물어보십시오. 배우자의 대답을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이정옥 씨, 67세이신데요. 전직 교사 출신이십니다. 이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을 물어봐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어보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 위생과 청결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깨끗이 하십시오.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 부분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 배우자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60대, 70대에 무슨 부부 친밀감이냐고 하십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의학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도 적절한 부부 친밀감을 유지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반적 건강 수준이 31.8% 높았고 인지 기능 유지율이 27.4% 더 좋았습니다. 또래보다 더 젊어 보인다는 평가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시는 윤병국 씨, 77세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젊었을 때는 제 욕심만 챙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내의 작은 표정 하나에도 사랑이 느껴져요. 77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이가 주는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원칙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과정을 즐기기, 반드시 대화하기, 청결 유지하기, 나이를 선물로 받아들이기. 이 5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건강관리 이야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우리 몸의 건강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60세 이후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매년 약 1.2%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십시오.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이상 30분 걷기를 실천한 60대 남성 그룹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4.7% 상승했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걷기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60대는 7시간 이상 자는 그룹보다 호르몬 균형이 23.8%더 불안정했습니다. 밤 10시 이전에 주무시고 7시간은 주무십시오. 아연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십시오. 굴, 소고기, 호박씨, 시금치. 우리 전통 식재료의 답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싼 보충제가 필요 없습니다. 전북 정읍에 사시는 조석배 씨, 66세이신데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내랑 매일 아침 30분 같이 걸으니까 체력이 좋아지고 밤에 잠도 잘 오고 아내랑 대화도 많아지고 모든 게 다 좋아졌어요. 하나가 바뀌니까 전부 바뀌더라고요. 맞습니다.
건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동하면 수면이 좋아지고, 수면이 좋아지면 호르몬이 안정되고, 호르몬이 안정되면 부부 관계도 좋아집니다. 선순환입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여러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연구팀에 따르면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을 실천한 폐경 후 여성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37.2% 높았습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필요한 관리를 받으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너스입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임상 경험에서 가장 확신하게 된 진실입니다. 침실 밖에서의 모습이 침실 안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공동연구팀이 65세 이상 부부 4색 38쌍을 1년간 추적한 결과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유대감이 높은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부부관계 만족도가 3.4배 높았습니다. 기술이나 방법보다 일상의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순간에만 친밀해지려고 하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립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집안일을 함께 하십시오. 설거지 한 번, 빨래 한 번이 배우자에게는 내 남편은 나를 존중한다, 내 아내는 나를 생각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전반적 건강 수준이 18.7% 높았습니다. 집안일을 함께하는 것도 건강관리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황민준 씨, 59세이신데요. 철물점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면 뿌리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손을 잡기 전에 먼저 설거지를 도우세요. 먼저 고맙다고 말하세요. 먼저 눈을 맞추세요. 그렇게 3주를 하셨더니 어느 날 밤 아내분이 먼저 손을 잡으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달라졌네. 고마워. 이것이 마음의 순서입니다. 먼저 일상을 바꾸고 그 다음에 관계가 바뀝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절대 안 됩니다. 건강 관리도 함께 하십시오. 아침에 함께 산책하시고 식사를 함께 챙기시고 건강 검진도 같이 받으십시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지만 둘이 하면 습관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재명 씨, 74세이신데요. 전직 공무원 출신이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내랑 매일 아침 30분 산책하기 시작했더니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주치의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산책하면서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는 겁니다. 결혼 48년 만에 처음으로 매일 대화하는 것 같아요. 건강과 관계가 함께 좋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건강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원칙. 마음의 문을 여는 5가지 일상 습관, 아침 포옹 3분, 경청하며 눈 맞추기, 하루 감사 표현 3번, 가벼운 스킨십 자주 하기, 작은 선물로 마음 전하기. 이 5가지만 실천하시면 옥시토신이 나오고 코르티솔이 줄고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핵심 원칙, 부부 친밀감의 진실. 부드럽고 천천히 과정 즐기기, 반드시 대화하기, 청결 유지하기, 나이를 선물로 받아들이기. 우리 세대의 지혜가 젊은이들은 모르는 깊은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60대도 70대도 80대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보너스, 침실 밖의 일상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먼저 일상을 바꾸십시오. 집안일을 함께 하시고 건강관리를 함께 하시고 매일 함께 산책하십시오. 마음이 열려야 관계도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 가지만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밤 배우자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씀해 주십시오.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 앞으로 더 잘할게.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자.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바빠서 서로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돈 버느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우리 자신도 배우자의 마음도 뒤로 미뤘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끼리 서로를 돌볼 시간이 왔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낸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법도 반드시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행복하게 웃으며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 손주들 앞에서 사이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만듭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